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고충민원 행정사 상으로 행정사업을 한 지 지금 이제 9년 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것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고충민원,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에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서 제가 조사관 그리고 팀장 거기서 민원 과장 이런 걸 거쳐서 이쪽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공직의 37년 경험과 그리고 행정사로서 9년차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행정사를 선임을 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느냐, 행정사 선임의 필요성, 행정사를 굳이 선임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행정사가 지금 시험 출신 행정사도 있고 시험만 보고 행정기관의 경험이 없이 전혀 행정사로서 시험 봐서 매년 300명씩 지금 행정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갖고서 행정사업을 개업을 해서 법인 형태로 개업도 하고 개인 형태로도 개업을 해서 행정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행정 경험을 쭉 쌓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에 어느 과목을 면제를 받고 또 일부는 과목을 시험을 쳐서 이래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행정사로 내가 선임을 해야 될 거냐, 공직에 경험이 없는데 시험으로다가 들어와서 이래 뽑는 그런 행정사를 선임할 거냐 하는 거를 두고서 우선 1차적으로 망설일 겁니다. 저는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똑같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나 변호사들이, 또 특히 공직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행정심판위원이 돼서 결정하는 데가 행정심판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판사가 결정하는데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양자 간에 이렇게 논쟁을 해서 공판을 하고 이래 갖고서 판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금 물론 이제 로펌에 가서 선임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로펌으로 달려가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로펌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개인 법률사무소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인 법률사무소에 찾아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사나 검사로서 현직에서 경험을 했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 로스쿨 3년인가 이렇게 다니죠. 3년 다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사람,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또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은 거. 그 차이는 똑같아. 똑같이 한 거는 똑같아. 10년, 20년 한 거는 똑같다 이거야.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잣대로 봐서 똑같은데, 직접 시험 로스쿨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돼서 변호사 업무를 쭉 10년 동안 한 사람, 20년 동안 한 사람을 이 사람을 선임해야 되느냐, 이 경험 중에 판사나 검사 경력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렇게 변호사를 한 사람을 선임하느냐, 여러분들 그거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출신 행정사냐, 또 시험 출신 아닌 경력 출신 행정사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행정심판도 똑같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거의 같은 겁니다. 결정도 같고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은 법원에 가서
변호사들이 직접 변호사들이 가서 변론도 하고 이렇게 판사 앞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 심판은 이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거, 또 시도에서 광역시도나 시도청에서 시도지사가 잘못한 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기서 다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선 기초지자체, 뭐 용인시라든지 뭐 이천시라든지 예를 들면 뭐 경남 남해군이라든지 어떤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에서 일어났던 거는 거기 해당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광역시도지사한테 가는 거야. 그게 이게 틀려요. 중앙행정심판위로 가는 거는 국가기관, 시도지사를 상대로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광역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지자체에서 일어난 거. 그걸 거기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틀려. 여기는 판사가 판결을 하지만 여기는 행정심판위원들이 판정을 해요. 여기는 대개 판사 1명 아니면 3명이 판정을 하지만 여기는 행정심판은 9명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들이.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들은 약 80명 정도로 이렇게 그 행정심판위원들 인재풀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9명씩 이렇게 차출을 해서 그 사람이 행정심판위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로비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심판위원이 80명인데 80명 다 알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로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잘 작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같은 걸 제출해서 말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물론 변호사들도 뭐 로비하는 거는 요새 못하죠.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김영란법이나 뭐 무슨 법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또 반드시 문제되니까 잘 얼마나 서면으로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게 행정사 일이고, 또 변호사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변론도 하고 물론 다 준비를 하죠. 서면으로 다 준비를 해서 하긴 하지만 어떤 현장 대응력도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대응력 면에서 시험 출신 행정사가 더 낫냐, 경력 출신 행정사가 더 낫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주로 이제 행정심판은 참석을 안 시켜요. 누구나 거의 서면 심의를 해요. 거의가 100건이라면 99건이 다 서면 심의로 해. 그 얼마나 서류를 잘 내고 상대방 그 의원들을 잘 이해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진 행정사가 좋냐? 내가 행정사를 처음부터 개업해서 젊고 패기로 되게 이제 젊은 시절부터 행정사 시험을 봐서 행정사 경험이 오래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또 어떤 그런 변호사를 오래 해서 시험 출신 변호사가 오래 해서 변호사로서 능력 쌓은 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행정사를 누구를 쓸 거냐? 판사나 판사나 검사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살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다 매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 행정 경험을 중시를 해서 이건 어떤 그 행정 시스템적인 문제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 있는 행정사를 공직 경험이 많고, 공직 경험이라고 그래도 뭐 일선의 기초지자체에서 뭐 조금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행정사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600여 가지 그런 그 공법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중앙부처 차원의 경험이 없고 그러면은 일선 지자체에서 조금 경험하는 거, 어느 분야에 뭐 특정 분야에 조금 건축 분야에 뭘 했다, 내가 토목 분야에 했다, 내가 뭐 안전 분야에 했다, 내가 뭐 기획 분야에 했다, 이 정도 경험 갖고서는 도움은 되겠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경력 출신 행정사로서는. 시험 출신 행정사는 그런 건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법령적인 거, 또 법리적인 거, 이런 거는 또 기존의 그 경력 출신 행정사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행정사를 선임할 때 상당히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심판만이 모든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90일이 지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거 있어. 그러면 행정심판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거냐, 이렇게 하고 앉아있을 거냐. 또 방법이 있다니까요. 새롭게 행정처분을 받아낼 수 있어요. 조금 변형시켜서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또 90일이야. 이런 방법도 있고, 행정심판 외에 고충민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고충민원 제도, 권익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그거는 날짜 같은 거 상관없어요. 수십 년 된 것도 되려면 되는 거야. 물론 오래될수록 확률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증거도 뭐 다 없고 빈약하고 이러니까, 오래된 거는. 그렇지만 고충민원이라는 거, 기간이 조금 경과했다 그런 거는 고충민원의 기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워낙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부패 신고도 할 수 있고, 공익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감사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감사 신청, 감사 제보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방법은 많아요. 뭐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에 관한 건 그쪽에 제소할 수도 있고, 뭐 세금에 관한 거는 뭐 세금 구제기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 문제를, 그런 것도 행정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을 행정사를 이렇게, 웬만하면 행정사를 선임을 해서 여러분들 골치 썩이지 마시고,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 병나니까 행정사 선임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행정사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정말 나한테 양심적이고 바르게 내가 어떻게 구제를 받고 어떻게 해서 내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런 행정사하고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